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30애를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모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달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졌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해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You are my today and all of my tomorrows. 당신은 나의 오늘이며 나의 모든 내일입니다. Love is not finding someone to live with, it's finding someone you can live without. 사랑은 함께 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엄마의 30해 그리고 딸. 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30해를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무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 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울었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계 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늦었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30애를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모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달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졌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해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You are my today and all of my tomorrows. 당신은 나의 오늘이며 나의 모든 내일입니다. Love is not finding someone to live with, it's finding someone you can live without. 사랑은 함께 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엄마의 30해 그리고 딸. 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30해를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무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 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 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울었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계 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늦었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해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30살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모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달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졌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해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You are my today and all of my tomorrows. 당신은 나의 오늘이며 나의 모든 내일입니다. Love is not finding someone to live with, it's finding someone you can live without. 사랑은 함께 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엄마의 30해 그리고 딸. 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30해를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무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 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큰 아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울었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계 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늦었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해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서른애를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모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달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졌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해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You are my today and all of my tomorrows. 당신은 나의 오늘이며 나의 모든 내일입니다. Love is not finding someone to live with, it's finding someone you can live without. 사랑은 함께 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엄마의 30해 그리고 딸. 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30해를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무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 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울었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계 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늦었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회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30회를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모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달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졌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해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You are my today and all of my tomorrows. 당신은 나의 오늘이며 나의 모든 내일입니다. Love is not finding someone to live with, it's finding someone you can live without. 사랑은 함께 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엄마의 30해 그리고 딸. 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30해를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무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 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 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울었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계 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늦었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해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30애를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모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달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졌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해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You are my today and all of my tomorrows. 당신은 나의 오늘이며 나의 모든 내일입니다. Love is not finding someone to live with, it's finding someone you can live without. 사랑은 함께 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엄마의 30해 그리고 딸. 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30해를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무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 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울었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계 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늦었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해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30해를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모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달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졌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해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You are my today and all of my tomorrows. 당신은 나의 오늘이며 나의 모든 내일입니다. Love is not finding someone to live with, it's finding someone you can live without. 사랑은 함께 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엄마의 30해 그리고 딸. 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30해를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무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 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울었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계 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늦었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해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30해를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모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달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졌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해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You are my today and all of my tomorrows. 당신은 나의 오늘이며 나의 모든 내일입니다. Love is not finding someone to live with, it's finding someone you can live without. 사랑은 함께 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엄마의 30해 그리고 딸. 잔잔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30해를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말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년이요? 한 집에서요? 네, 한 집에서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20몇 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조금은 단순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속상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밥을 하고 또 치우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위에 보이지 않는 직책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담당자. 아니, 어쩌면 무수리.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느낌은 늘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이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참을수록 마음 안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입니다. 말 못한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마음 한 구석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와 밥을 먹다가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이야, 할머니가 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든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 속 짐을 아이에게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조용히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울었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아이 몰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혼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이면 집에 옵니다.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한참을 와서 문을 엽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엄마,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그리고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샀어. 나는 가끔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 말을 했던 아이가 지금도 엄마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시계 내서 할 말은 하고 살아.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너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늦었지 뭐.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나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내 30해의 시간도 헛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립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왔어.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왔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모든 사랑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우리 이야기가 가장 특별합니다. When I see you, my heart